오늘은 실험으로 학습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화창한 날 잎이 달린 나뭇가지에 비닐봉지를 씌웠습니다. 그리고 공기가 통하지 못하게 아래를 고무줄로 묶었습니다. 몇 시간 뒤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3시간 뒤 나뭇가지에 씌워둔 비닐봉지를 관찰해 보았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자세히 보시죠. 비닐봉지 안에 물방울이 생겼네요. 이 물방울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식물의 잎의 표면에서 물을 수증기의 상태로 방출하는 증산작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의 증산작용을 설명할 수 있다. 식물은 물을 뿌리에서 흡수하여 줄기를 통해 잎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광합성에 사용하고 남은 물은 대부분 잎의 표면에 있는 작은 구멍들을 통해 공기 중으로 내보내는데 이 현상을 증산작용이라고 합니다. 식물의 잎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현상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실험을 준비하였습니다. 잎이 달린 나뭇가지를 시험관에 넣고 물을 담습니다. 이때 시험관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물 위에 기름을 몇 방울 떨어뜨립니다. 기름은 물과 섞이지 않고 물 위에 뜨기 때문에 시험관에서 물이 증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기름을 넣었으면 물의 높이를 사인펜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시험관에는 동일한 식물의 가지를 넣는데 이때는 가지의 잎을 다 떼어냅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시험관에서 물이 증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물 위에 기름을 몇 방울 떨어뜨리고 물의 높이를 표시합니다. 그럼 이 두 나뭇가지를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두고 1시간 뒤 물의 높이 변화를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이 지난 후 물의 높이를 관찰하였습니다. 물이 더 많이 줄어든 시험관은 무엇인가요? 네, 잎이 달린 이 가지가 이 시험관에서 물이 더 많이 줄었습니다. 잎이 없는 나뭇가지의 시험관은 물이 거의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두 시험관에서 물의 높이 차이가 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잎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결국 식물의 잎을 통해 물이 빠져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잎에서 물이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잎의 단면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잎맥이 있습니다. 단면에서 잎맥은 여기에 있는데요. 잎에 있는 잎맥에는 물이 이동하는 물관과 양분이 이동하는 체관이 있습니다. 뿌리에서 흡수한 물은 줄기를 따라 잎까지 올라오고 잎맥에 있는 물관을 통해 잎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이 물은 광합성에 사용이 되고 사용하고 남은 물은 잎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여기 물이 빠져나가는 구멍이 보입니다. 잎에 있는 이 구멍을 기공이라고 합니다. 물은 이 기공을 통해 잎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이 기공은
물만 배출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산소를 방출하기도 합니다. 여기 광합성 과정을 설명했던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잎에 있던 이 구멍이 바로 기공입니다. 이처럼 기공에서는 물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이산화탄소와 산소가 드나들게 됩니다. 다시 잎의 단면 그림입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기공은 주로 잎의 뒷면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공은 상황에 따라 기공의 크기를 변화시킵니다. 낮에 광합성이 활발할 때에는 기공이 이와 같이 열립니다. 하지만 밤에 광합성이 활발하지 않을 때에는 기공이 닫힙니다. 기공의 크기는 여기에 있는 이 두 개의 세포에 의해서 조절되는데 이 세포들을 공변세포라고 합니다. 그러면 식물의 기공을 관찰하는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잎을 준비합니다. 기공은 잎의 뒷면에 많이 있기 때문에 잎의 뒷면을 관찰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잎의 단면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이대로를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여러 세포들이 겹쳐 보이기 때문에 식물의 기공을 관찰하기 어렵습니다. 식물의 공변세포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사진처럼 잎의 뒷면이 이렇게 잘 벗겨지는 잎을 찾아서 이 뒷면을 얇게 벗긴 후 현미경을 이용해 관찰합니다. 여기 공변세포와 함께 기공이 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공은 공변세포 두 개 사이에 이렇게 공변세포 두 개 사이에 있는 이러한 구멍이고요. 이 구멍을 통해 수증기와 공기가 이동합니다. 이날 채취한 잎은 그날 날씨가 흐렸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기공이 많이 닫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날씨가 맑은 날은 이와 같이 열린 기공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참고로. 조금 더 확대한 공변세포와 기공의 모습도 함께 보시죠. 여기 이렇게 공변세포가 있고요. 이 사이에 기공이 보입니다. 이번 시간에 식물의 잎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현상인 증산작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증산작용은 잎의 기공을 통해서 일어나고 잎의 기공은 잎의 뒷면에 주로 분포합니다. 공변세포를 관찰한 현미경 사진을 다시 보실까요? 기공은 이러한 두 개의 공변세포 사이에 있는 이 구멍을 기공이라고 하고 이 구멍을 통해 물과 이산화탄소 그리고 산소 등이 이동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증산작용이 식물에게 중요한 이유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